해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어두운 방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분석에서는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바로 좋은 해커의 세계, 모의 해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든 모든 방어 체계를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에만 맡겨두면 과연 마음 편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기계의 눈은 미처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허점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바로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죠. 자동화된 스캐닝은 마치 넓은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알려진 수많은 문제를 찾아내면서 넓이를 확보해주죠. 하지만 모의 해킹은 다릅니다. 최고의 금고 기술자가 금고를 직접 테스트하듯이 인간의 통찰력으로 그 수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파고들거든요. 이게 바로 깊이입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1960년대인데요. 컴퓨터들이 처음으로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변화였어요. 그전까지 보안이라는 건 그냥 문을 잠그는 물리적인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연결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시스템 침투는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대비해야만 하는 일이 된 겁니다. 1965년에 랜드 연구소의 윌리스 웨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위협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죠. 시스템 침투는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니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요. 사실상 이게 모의 해킹이란 개념의 공식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1970년대 공격적 보안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거 팀이 나타났습니다. 이 타이거 팀은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적군처럼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들이었어요. 물론 목표는 파괴가 아니었죠. 오히려 우리 방어벽의 허점이 어딘지 미리 찾아내서 보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레드팀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의 해킹의 진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60년대 위협을 처음 발견했고 70년대에는 타이거 팀이 공격 전술을 개발했죠. 그리고 제임스 P. 앤더슨 같은 선구자들 덕분에 그냥 주먹구구식 공격이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 도구로 발전해서 오늘날의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더 이상 몇몇 전문가의 감에만 의존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모의 해킹은 이제 소수의 기술이 아니라 체계적인 과학이 되어야 했죠. 원칙과 표준의 시대가 온 겁니다.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동화된 도구만으로는 인간 공격자의 그 창의적인 생각, 미묘한 논리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표준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PTSA나 NIST 같은 현대적인 표준 프레임워크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윤리적 해킹 가이드북 같은 거예요. 모의 해킹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또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쳐 표준까지 만들어졌는데 왜 아직도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비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자동화된 스캔은 이 자물쇠는 약하네요처럼 개별적인 문제를 딱딱 짚어내요. 하지만 모의 해킹 전문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자물쇠 하나가 약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약한 자물쇠 때문에 결국 중앙 금고까지 뚫릴 수 있는가? 바로 이거죠. 전체적인 심층 방어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 취약점을 사슬처럼 연결하는 실제 예시입니다. 자동화 도구는 아마 1단계 사소한 설정 오류만 발견하고 끝낼 거예요. 하지만 인간 전문가는 이 작은 틈을 시작으로 삼아서 내부망으로 파고들고 결국 최종 목표인 데이터베이스까지 도달하는 전체 공격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점과 점을 이어서 하나의 공격 경로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연결고리. 이것이야말로 자동화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전문가만의 심층적 진단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의 해킹은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정보, PCI DSS나
의료기록, HIPPA처럼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곳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모의 해킹을 수행해야만 해요. 우리 회사가 고객 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한 보안이라는 게 그냥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하면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규칙을 창의적으로 깨트리려는 공격자의 시선으로 우리의 방어 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걸까요? 좋은 해커의 역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